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곡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라는 부분들은 뭐 질문 던지는가요? 1번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0이라는 것은 0이 뭐 공집합의 원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집합에는 0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된 내용. 뭐 집합 표시할 때는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구성 원소들이 좀 중요한 건데 1, 2, 3, 4 다 똑같은 거니까 같은 집합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2배수 집합, 4배수 집합하면 2배수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이렇게 4배수 집합이 2배수 집합에 들어간다. 이 기호는 집합하고 이제 집합 기호,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봤는데 원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 좀 제외한 집합이 진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건데 원소가 3개였으니까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라고 맞는 이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이 용어 좀 아는지 또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A가 B에 쏙 들어가고 또 B가 A에 쏙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두 집합이 서로 이제 같은 집합이다 이런 뜻을 좀 얘기해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좀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7, 7 똑같은 원소를 좀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은 9가 돼야 되겠고 B 플러스 2는 좀 1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럼 A는 12, B 값은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고요.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1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이 같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 가벼운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풀이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거짓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어이쿠 2의 세제곱 8, 3제곱 9 9가 더 커야 되는데 이거 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거짓인 명제 됐습니다. 루트 3 무리수니까 유리수 아니다 맞는 말이고요. x는 1, x는 1이다 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2배수는 5의 배수이다 5의 배수가 더 큰 집합 p면 q 이렇게 됐을 때 이제 q 진리 집합도 해서 q 집합도 이렇게 크게 되게 되면 이건 좀 참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0이고 0 여기도 0이고 이렇게 되니까 맞는 이론들이 써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거짓인 명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명제 어떤 x에 대하여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 부분에 부정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뭐 어떤 x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x가 돼야 되죠. 모든 x 이런 부분 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반대 형태가 돼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보다 크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가는 것은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 형태의 이제 범위 표시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어떤 부분들은 모든의 부정은 또 어떤 요 관계까지 확실하게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는 2, 그 다음에 f 역함수의 6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는데요. 두 번째 이론들은 f 마이너스 1은 6입니다 라고 해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풀이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1참수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서 a 더하기 b 해준 결과는 2, 마이너스 a 더하기 b 결과는 6 해서 연립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해주면 2b가 8이니까 b는 4 이렇게 처리되겠고 b 값이 4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문제에서 f2를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가지고 0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형태의 표현들 역함수 구하지 않고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주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집합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X하고 A하고 교집합인데 X가 된다는 얘기는 X가 이제 A에 쏙 들어가는 이제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B에만 있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 집합이 X 집합에 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B가 이렇게 X 집합에 들어가게 되면 B에만 있는 부분이 없는 공집합이 되가는 내용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X 집합에는 B 집합에 있는 원소인 1, 2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집합하고 Q집합을 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생기면 안 되니까 C집합에는 O라는 인수가 있으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C집합이 오니까 되죠? 그렇다면 A의 부분집합인데 1, 2, 5라는 원소가 이제 제한 조건이니까 이런 원소들을 빼버리면 이제 3, 4, 6이라는 원소가 남은 거죠. 이 원소를 가지고 이제 포함시키지 않고 해서 집합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부분집합 개수는 8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B 집합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고 C 집합은 포함하면 안 된다 라는 이렇게 해석해가는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모두 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 P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Q 부분들이 또 뒤에 하나 더 있죠. 그럼 이거 대울리오면 Q이면 not R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연결시키는 뭐 추론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이제 참이 된다는 얘기는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겠고 Q집합이 R의 여집합 안에 이렇게 포함된다라는 포함 관계를 좀 제가 밝혀가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는 또 안 되겠고요. P가 또 R에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 이것도 좀 전부 다 안 되는 내용들이고 P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3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벤다이그램 그려져 있으니까 요 벤다이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R 집합은 이 바깥쪽인 거니까 R이 뭐 Q에 들어가거나 R이 P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맞지 않는 내용. 정답 3번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관계, 참이대의 조건 이런 걸 위해서 포함관계를 밝혀가는 것이 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 된다 라는 얘기는 P 명제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수직선을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2하고 A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겠고 Q집합이 더 커야 되니까 B에다가 1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자연수 AB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B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뭐 자연수니까 뭐 0보다 또 커야 되는 그런 숫자 찾으면 되겠고요. A 값은 13보다는 또 작아야 되겠죠.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때 그럼 이제 A 플러스 B의 최대값 해보면 둘 다 큰 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B 값은 2가 되겠고 A 값은 12 이렇게 처리될 것이 좀 큰 값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저 합해서 14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P는 Q가 이제 충분 조건 됐을 때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P는 이게 Q에 포함됩니다라는 사실들 이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으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K 배수 집합을 AK로 나타내줄 때 다음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수의 집합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합집합 부분들은 연산했을 때 특정한 배수 집합을 포함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분배 법칙을 이렇게 써가지고 교집합 형태로 좀 유도해내야 되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 교집합을 구해간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최소 공배수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 거니까요. A에 이제 12의 배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뭐 9의 배수 이런 형태가 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12의 배수 집합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28, 16, 8개가 있는 거예요. 9의 배수 집합은 11개가 있겠고 9하고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2, 9 해주면 3, 4, 12, 3, 3은 9 그러니까 4, 9, 36에서 3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36의 배수는 2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8 더하기 1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에다가 11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17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배수의 집합했을 때 주어진 식 자체가 좀 복잡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곧바로 구해갈 수 있는 거는 좀 힘든 내용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배를 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구해가는 과정 되죠? 일단은 배수의 집합은 합집합 부분들은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하기 힘들고 교집합을 이용하면 표현이 좀 가능하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차함수 fx수 주어져 있고요. 아하, 관계식이 조금 불편하게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에다가 7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보면 풀이가 좀 시간 걸리니까 약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K라고 해주면요 FK는 7 이렇게 처리되는데 주어진 시간에 좀 맞춰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들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부분들이 7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4x는 그러면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뭐 2x 마이너스 1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좀 대입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k 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원래 반풀이를 뭐 이렇게 한다면 2x-1 이런 부분을 t로 치환해가지고 ft 이렇게 돼서 원래 이제 발현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엔 뭐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가는 절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 현명한 풀이 좀 효율적인 풀이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여집합의 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뭐 벤 다이그램 그려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집합 이렇게 처리됐을 때 A 여집합에다가 합 B까지 한다면 어이쿠 집합이 좀 상당히 크죠. 이런 부분들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교집합만 빼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집합만 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게 되면 각각 좀 집합에서 좀 독특한 부분 좀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A 여집합 합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보다는 이제 좀 더 색다르게 더 있는 부분이 교집합 부분들이 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러면 이 집합에서 좀 더 있는 원소가 1, 2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10은 또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원소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집합 부분들의 1, 2, 1, 4, 8, 12 이런 원소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A 교집합, B 여집합 이 부분들에는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이렇게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가 좀 더 있는 거니까 이곳에만 있는 원소는 그럼 뭔가요? 2는 똑같이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뭐 10도 있겠고 그 다음에 5하고 11 이런 건가요? 그럼 이제 5하고 11 이런 부분들이 A 집합 쪽에 있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이고 아까 구한 게 1, 4, 8, 12 이런 부분들이죠. 됐습니까? 그럼 24, 25 이런 부분들이 교집합에 있는 원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두 집합이 표현하는 이 부분들을 각각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표시해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해서 문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 뭐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0번 합성함수 했을 때 그곳에다 1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뭐 f1 이렇게 좀 구하면 되죠. 1을 구하면 3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 한다는 얘기는 3 나온 결과 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지금 7 이렇게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2 플러스 1, 2 플러스 1보다는 4 마이너스 1이 좋겠군요.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건 8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그럼 이제 2 제곱 마이너스 1, 2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또 이제 7을 좀 대입해 주면 그러니까 14에 15 이렇게 처리가는 건데 이건 이제 16 마이너스에서 2에 4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배 되고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형태의 표현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럼 2에 10번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2에 11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근데 2에 10제곱이 1024이니까 2048에다가 빼기를 해서 2047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 이런 얘기는 뭐 이렇게 규칙을 좀 잘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좀 이해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곡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수 1, 2, 3, 4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세 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인데 이때는 뭐 항등함수를 제일 관심 있게 봐야죠. 항등함수는 대입해준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1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뭐 F가 1, 2, 3, 4 F를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1, 2, 3, 4 이렇게 되는데 F1은 1 이런 걸 알겠고
항등함수는 됐고요. 상수함수 뭐 hx는 항상 뭐 1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이용해가지고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F2 이런 부분 좀 잘 모르는데 G1은 뭐 항등이니까 2가 되겠고 G4는 4에 F4 이런 얘기니까 이것을 이제 F2는 2 F4 이런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4가 대응된 결과 2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나온 결과는 4가 2가 되고 그러면 2는 또 이제 4가 되는 이런 내용 이런 형태로 좀 기결 될 수 있겠죠. 그러면 3은 3이 갑니다 라고 해야 문제에서 1대1 대응 형태의 함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F2는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F4를 좀 하게 되면 또 2가 되는 거니까 이 결과는 좀 2가 처리가 되겠고요. 역함수에서 4를 한다는 얘기는 4 역함수 해주면 결과는 또 2가 되는 내용. H는 뭐 상수함수니까 이게 결과가 1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면 3개의 결과 더하기해서 정답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 집합, 특수한 형태의 집합 정의들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y-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값이 좀 a보다 b가 좀 큰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숫자를 좀 한번 대입한 거고 결과를 좀 대입한 거 이렇게 되는데 뭐 a를 이렇게 좀 대입해서 나온 결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들 그럼 이제 fa 처리가 되겠고요. y는 equal x를 이용하면 여기가 좀 f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걸 이제 또 다시 대입해서 나온 결과니까 두 번 대입한 것보다는 한 번 대입한 결과가 더 커야 되는 내용. 기억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두 번 대입한 결과 이렇게 돼 있고 뭐 b를 또 두 번 대입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범위 자체가 b 값이 좀 더 큰 값이죠. 그럼 이제 b를 이런 데 있다라고 치료해주면 나온 거가 fb가 되겠고 fb를 좀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거가 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합성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맞는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합성함수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애초부터 이제 큰 숫자에 대했으니까 결과도 똑같이 두 번 했으니까 결과도 더 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역함수 형태를 처리해 줬는데 이건 뭐 그래프를 좀 살짝 증명해서 볼까요? 역함수는 뭐 거꾸로 해가면 되죠. 이곳에 a가 있고 이곳에 b가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역함수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b의 역함수 부분들이 a 역함수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이렇게 맞게 처리된 부분들 뭐 원래 함수 주어져 있으면 역함수는 뭐 y에서 x로 가는 대응 관계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 좀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뭐 대응을 이제 그래프에다 직접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영훈, 인수, 민지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에서 각각 서로 다른 곳에 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열심히 말을 했는데요. 한 사람만 참이다라고 돼 있죠. 이때 이제 누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영훈,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민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누가 참말했는지 이런 걸 좀 정리해주면 되죠. 만약에 영훈이 참말을 했다라고 치면 영훈은 농구장에 간 거죠. 농구장에 갔다, 농구장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른 사람들 이제 거짓을 말하는데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의 거짓이면 농구장에 갔다가 되잖아요. 농구장 겹치는 거니까 이런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참말하는 건 영훈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수가 좀 참말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훈이 나는 농구장에 갔다는데 농구장에 가지 않은 거고 인수가 이제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그럼 둘 다 농구장을 안 간 거잖아요. 그러면 농구장에 간 건 좀 그러면 누구죠? 민지가 농구장에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좀 표시를 해가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이게 또 거짓이니까 이게 또 반대는 극장에 갔다. 그러면 어이구 혼자서 농구장도 극장도 가야 되는가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참말을 한 것은 이제 민지가 되겠죠. 민지가 좀 참말을 했다. 자, 그러면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거짓했으니까 농구장에 좀 가야 되는 거죠. 농구장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극장에 가지 않았으면 극장을 좀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극장은 그러면 맨 앞에 이제 영훈이 이제 극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민지는 이제 독서실 이런 형태로 해서 간 장소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세 사람들이 다음과 또 독서실, 농구장, 극장을 간 사람을 차례로 좀 나열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독서실은 이제 민지가 갔고 그 다음에 농구장은
인수가 같고 그러면 민지, 인수, 영훈 이런 형태로 좀 답을 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4번이 좀 정답이 되겠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논리적인 체계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고요.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농구장을 언급한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조금 더 이게 이제 체곡체곡 세 번 하지 않고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풀이도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연습을 통해서 시간 절약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1차 함수 fx,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 역함수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러면 y는 이퀄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되는데 역함수면 원래 함수를 구하려면 다시 역함수 구하면 되죠. x는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으니까 fx라고 쓸까요? fx는 하고 좀 정리를 해서 쓰게 되게 되면 뭐 이항시켜서 두 배를 좀 해줘야 되는 거니까 2x-1입니다 라고 f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gx라는 것은 2창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해서 두 함수를 좀 놓는데 정역이 1,3일 때는 두 함수가 같다 이런 얘기는 대입했을 때 결과가 좀 같아져라 이런 얘기죠. a 더하기 b 더하기 1 해주면 1입니다 라고 되니까 a 더하기 b는 0 이런 관계식 하나 좀 얻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해주면 3a 더하기 b 더하기 9는 3을 좀 대입해주니까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연립을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빼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a는 마이너스 4 처리 되니까 a값 마이너스 2 그럼 b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합성함수 결과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먼저 g2를 구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아이고 2a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가 0 되니까 b 값 나와서 결과가 또 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이제 f2를 구하면 되니까 4에다가 빼기 1 해서 3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역함수를 좀 구해서 함수식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gx 2차 함수 미지수가 있는데 함수식은 뭐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뭐 이렇게 정의가 있는 원수를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같아집니다 라는 이런 뭐 간단한 수식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gx를 알아가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합성함수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OAB 삼각형 OCD의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OAB 이거 그 다음에 OCD 넓이 여기서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뭐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O의 길이 이런 부분들 X, OC 길이를 Y 이런 식으로 좀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넓이 똑같아지는 거 할게요. X 대 Y는 이퀄 했을 때 넓이가 18 이렇게 처리되겠고 때 해서 이쪽은 이제 삼각형 넓이 삼각형 OB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OBC 넓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x분의 18y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x 대 y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삼각형 OAD가 되는 거예요. 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삼각형 OAD 넓이를 구하게 되면 y분의 8x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각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일단 26에다가 8분의 18y에다가 y분의 8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넓이 자체가 이제 문자에서 이제 역수관계 형태가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좀 이용하라 이런 내용의 문제 같습니다. 2배 루트 18 아이고 이게 x분의 y인데 좀 제가 잘못 썼네요. 8분의 8이 왜 생겼죠? x분의 이렇게 좀 처리가 된 거죠. x분의 y 18 곱하기 그러면 이 9 곱하기 2에다가 그다음 8을 또 8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문자는 좀 약분에다 소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 16에 4 12로 풀려서 24가 풀리는 거죠. 24.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6이 있으니까 정답 5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삼각형에서 이렇게 높이가 이쪽도 역시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높이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OA하고 OCB 변길이 B를 놓게 되면 요 B를 통해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i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A는 6의 약수, 이렇게 6의 약수면 좀 써보면 되죠.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집합. 그 다음에 B는 12 약수, B는 그러면 1, 2, 5,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나요? 됐습니까? 이때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소는 좀 6개가 되어야 되겠고요. 아하, 이런 부분들 A에만 있는 부분들 36, A 집합하고 B 집합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에만 있는 부분들이 36이고 B에만 있는 부분이 50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런 두 결과가 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라는 집합에 이런 원소를 좀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X라는 부분들은 36, 50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좀 결과물이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곳에 없는 원소는 뭐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가요? 4, 7, 8, 9 뭐 이렇게 좀 처리돼서 나오는 건가요? 바깥쪽에? 근데 이제 뭐 X집합의 원소가 6개라고 했으니까 2개 원소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고 나중에 원소의 또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작은 원소들을 넣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다음 조건을 보면 X에만 있는 원소 그 다음에 Y에 그 다음에 B에도 없고 A 집합에는 없는 그런 원소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 7, 8, 9 이런 거에서 원소를 좀 더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 집합에 4가 있다면 X에서 A를 이렇게 좀 빼게 되게 되면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AM에는 없는 원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이쪽에는 이제 50, 그 다음에 4 이렇게 나오겠고 이쪽에는 3, 6,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여기 4 부분들이 이제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식화가 안 되는 거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소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작은 숫자인 4가 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그럼 7이 들어가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교집합에 있는 원소 2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작은 원소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풀이에 좀 힌트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 20에다가 29 해서 정답을 구해가는 내용 됐습니까? 최소값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딱히 이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나머지 원소들에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이게 뭐 집합 문제 풀어갈 때 약간 이런 개념적인 요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A 차집합 X, B 차집합 X가 같아질 때는 각각 A 집합 B 집합에 A 차집합 B, B 차집합 A에 있는 이런 원소들을 좀 X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해 가면서 식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번째 해석해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해석 부분들은 워낙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안전 동아리 회원 100명 중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65명, 심폐소생 교육 받은 70명, 두 교육 중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내용 1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그다음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될 때 소방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 명수는 100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 명수는 65명, B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7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 부분들 잘 표시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어느 하나도 받지 않은 회원이 13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87명 이렇게 해서 좀 표시해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소방안전 교육만 받은 그런 명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A 차집합 B 이렇게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벤 다이그램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죠. 이걸 어떻게 구해가는 게 좋냐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빼준 게 좀 편리하죠. 그러니까 87에서 70을 빼서 1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수학교를 사용하고 개수를 표현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내용. 주어진 내용 좀 잘 정리됐습니까? 합집합 부분들 대한 표현들이 조금 전체에서 뭐 100에서 13명을 빼서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보면 되겠고요. 소방안전 교육만 받은 회원 수 이게 이제 A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거니까 펜 다이그램에서 표시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표시할까? 그럼 뭐 교집합을 구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합집합에서 B를 빼서 계산하겠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hx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뭐 합성함수로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hx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함수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fx를 g에다가 fx를 g 여기 x 부분에다가 딱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의 2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 이 가로 부분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대입해서 제곱하고 빼기 3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전개할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에다가 2배 해주고 빼기 3 이렇게 처리 됐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해서 x가 0보다 작다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좀 식을 좀 세워가면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3을 좀 구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h 인버스 3을 이꼴 모르면 k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hk는 3이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3이 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5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져가는 거니까 뭐 3이 나오려면 어떤 식에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위쪽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5는 이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k제곱은 2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k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데 이게 좀 0보다 큰 쪽이니까 k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서 조진 결과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합성함수 형태 구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 좀 당황하지 않고 합성함수 결과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곡정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B가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가 홀수이면 AB 중 하나는 짝수이고 하나는 홀수이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대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우를 좀 소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 B가 자연수일 때 이런 뭐 그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짝수이고 하나는 홀수이다 이런 부분이 반대 형태를 좀 쓰면 되겠죠. 자연수일 때 A, B가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홀수이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면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홀수이다의 반대는 B는 짝수이다 이렇게 쓰면 짝수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대우가 되겠죠. 뭐 이렇게 P 그 다음에 다음 결과가 Q 이렇게 됐을 때 not P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not Q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고 그러게 되는데 모두 짝수이거나 했으니까 첫째 A가 짝수 뭐 2M 뭐 B가 짝수 2N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뭐 이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두 배의 M 더하기 N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짝수이다 라는 결과가 되겠고요. 짝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두 배 처리됐으니까 됐죠. 홀수 그러게 되면 2m-1 b도 또 2n-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하게 되면 두 배의 어떻게 됐습니까? m 플러스 n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또 두 배 이렇게 됐으니까 또 짝수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가 좀 짝수이다라는 결과를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큰 틀 좀 잡아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국정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 증명 형태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몇몇 문항들이 조금 문제 까탈스러운 것도 좀 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산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국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